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24일 정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의용 전 안보실장을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을 해서 새로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와 협조하겠다는 이 인사는 최악의 인사입니다. 워싱턴 정가에서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정의용 씨는 트럼프를 속인 사람으로, 트럼프를 비핵화 사기극에 빠뜨린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런 사람을 다시 앞장 세워가지고 비핵화 사기극 시즌2를 해보겠다고 하니까 지금 워싱턴에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반응이 아주 심각합니다. 이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는 그렇게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많이 잡아야 한 3, 40명 되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문재인 말 믿는 사람은 제가 거명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한 사람도 없다고 보면 됩니다. 어떻게 보느냐? 정의용, 문재인 두 사람은 김정은과 짜고 트럼프를 비핵화 사기극에 끌어들여 가지고 지난 3년 동안 한반도 비핵화라는 헛공사를 해가지고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망하고 문재인은 신용불량자가 되고 김정은은 시간을 벌어가지고 지금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 이게 딱 결산표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는 대놓고 맨정신이냐 하는 투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재기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다시 돈을 벌어야 되죠. 다시 돈을 벌어가지고 빚을 갚은 다음에 해야 되는데 빚도 갚지 않고 똑같이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역할을 한다. 그게 지난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이가 아직도 비핵화의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라고 한 그 발언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한미군사훈련도 김정은과 협의할 수 있다고 한 것은 미국 군부를 크게 자극했을 테고 미국 군에서는 입다고 가만히 있지만은 최근 이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연일 이 한반도 전문가들의 대담을 내보내고 있는데 그걸 제가 가만히 들어보면은 일찍이 없었던 문재인 비판입니다. 외국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직설적으로 너무 순진하다. 그건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제정신이냐 하는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를 과거에 관료를 지냈던 사람들까지 하고 있으니까 대충 바이든 행정부의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미국 국무부에서 포진한 이 한반도 문제 담당자들, 더 넓혀서 동북아 문제 담당자들은 다 역전의 용사들입니다. 북한에 속을 만큼 속아본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의 생각은 존 볼턴과 거의 같다고 보면 됩니다. 트럼프 때는 존 볼턴이 한 사람뿐이었는데 바이든 행정부에는 존 볼턴이 한 10명이 될 겁니다. 그런 사람을 상대로 정의용을 앞세워가지고 또다시 속여보겠다. 아마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대실수가 나올 겁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뭐 공평하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비핵화 사기극으로 재미 봐가지고 지난 2번 선거 잘 해먹었잖아요. 이제는 토해내야 될 때죠. 우선 요걸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워싱턴의 이 한반도 전문가들 인터뷰를 한 건데 어제 VOA 백승원 기자가 여러 사람을 인터뷰를 했어요. 그 사람들 인터뷰를 해보니까 이런 소감이 들었다는 겁니다. 백승원 기자의 리포트에 보면은 1, 2차 핵위기를 거치며 협상을 통한 단계적 접근법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협상 주역들과 워싱턴의 대화파 전문가들조차도 북한의 비핵화 의도에 대해서 진작부터 선을 긋고 비판적 입장으로 돌아선 지가 오래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원래 이념에 사로잡히면 현실을 무시합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대북 협상을 주도하는 자들이 김일성주의 운동권 출신인데 이 김일성에 대한 존경심을 아직도 갖고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그런 이념을 머리에 넣고 현실 중에서도 가장 엄혹한 현실인
국제관계를 마음대로 해보겠다고 하면은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어렵게 만든다 이겁니다. 빌 클린턴 정부 때 대북 조정관을 지내며 소위 협상파로 분류되었던 웬디 시어먼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입니다. 이 사람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부장관 지명자가 대표적으로 그는 이미 6, 7년 전부터 비핵화 협상의 비현실성을 주장하며 북한 정권의 붕괴를 위협하는 제재 압박을 공개적으로 주장해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화파가 완전히 강경파로 지금 도는 그 대표적 인물이 지금 대북 정책의 총괄 책임자 자리에 지금 앉게 되어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자세를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전문가들이 분노하는 게 이 대목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 부차관보는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오히려 김정은의 당대회 연설은 핵무기를 계속 보유하고 핵무기 역량을 강화하며 완전한 핵보유국 자격으로 미국을 대하겠다는 북한의 결의를 보여주는 그 어느 때보다도 명백한 신호였는데 도대체 어디서 비핵화 의지가 나왔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가. 렐프 코사 태평양 포럼 명예회장은 김정은이 평화나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있다는 발언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얼마나 순진한지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다. truly naive란 how truly naive moon is. 이거는 외국 지도자에 대한 혹평 중에 혹평입니다. 순진해서는 안 될 사람이 국군 통수권자이기도 한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김정은을 상대하는데 순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truly라고 했으니까 진짜 순진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북한은 당대회를 통해 핵무기라는 보금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고 심지어 핵무기에 대한 말이라도 꺼내려면 첫 번째 조치로 주한미군부터 철수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쯤은 문 대통령이 그 정도는 알아야 하지만 그 유산을 통일의 진정과 너무 강하게 결부시키는 바람에 북한에 쉽게 이용되고 있다. 통일의 꿈을 가지고 접근하다가 이용되고 있다는데 어떻게 보면 공모관계로 봐야죠. 이 부분은 요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그것은 문재인과 김정은이 서로 합의한 게 자주통일이라는 데 합의를 했는데 이 자주통일이라는 게 무슨 통일이냐? 자유를 파괴하는 자주통일입니다. 그건 자주통일이 아니죠. 그건 북한식 통일에 두 사람이 합의했다는 것을 미국 사람들은 잘 이해를 하지 못할 겁니다. 그 정도 되려면은 문재인의 정책은 뭐냐를 따져야 되는데 보통 미국 전문가들은 거기까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스님 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가용 정보와는 반대로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니 나로서는 몹시 놀랐다. 모든 정보는 비핵화 의지가 없는 건데 어떻게 문재인은 무슨 정보를 받기에 비핵화가 있다고 이런 엉뚱한 이야기를 하느냐. 놀랍다고 했지만은 놀랍다는 표현 속에 뭐가 참 한심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매닝 선임연구원은 김정은의 8차 당대회 발언은 분명하고도 확실했으며 핵무기를 북한 안보에 필수적인 것으로 보고 플러스 적화 통일의 유력한 무기로 선언을 했습니다. 2차 보복 능력을 확보하고자 새로운 미사일과 운반 시스템, 핵무기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는 뜻인데 어디에 비핵화 의지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사이 한국에서는 이런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세게 나오면 이것은 협상을 하겠다는 의지의 다른 표현으로 보인다. 미국에서는 그런 이야기 했다가는 뺨 맞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북한을 다뤄보니까 북한은 안보 문제, 핵 문제에 대해서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말하는 것을 그대로 받으면 된다. 그게 무슨 암호가 있다고 엉뚱한 해석을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은데 바로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에반스 리비어입니다. 이분 참 아주 명석한 분입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도 근무를 한 분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정은의 의도를 알고자 한다면 그의 말을 그대로 들으면 될 뿐이다. 그의 말 속 어디에도 비핵화 의지는 들어있지도 않다라고 했습니다. 노동당 39호실에서 고위 관리를 지낸 그리고 한국으로 왔다가 미국으로 망명한 이정호 씨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은 협상하려면은 협상하겠다고 직접 제안하지 3차원적으로 복잡한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다. 북한의 행동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SLBM과 같은 첨단 무기를 만들어 보여주면 위험이 닥쳐오고 있다고 인식하면 되는데 왜 자꾸 협상의 여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하는지 잘 모르겠다. 북한의 전략과 대외 정책 결정 구조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잘못된 해석이다. 잘못된 해석이면 고치면 되는데 알면서도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보는 게 아마 정확할 겁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이 사람은 군사 전문가고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책을 쓰고 이 군사적 관점에서 평가를 해왔는데 상당히 정확한 이 시각을 가진 분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을 잊고 있다.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4월 발표한 판문점 선언 1조 1항에서 앞서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하기로 약속했지 않느냐. 여기에는 남과 북이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치, 사용을 하지 않고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하며 핵 재처리 시설과 우러는 농축 시설을 보유하지 않기로 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왜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지키라고 북한 측에 한 번도 요구를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사실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북한이 어겼으니까 한국은 폐기선언을 해야 되는데 폐기선언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 어기고 있으니까 한반도 비핵화 선언대로 빨리 비핵화를 하라고 하면 될 텐데 그런 말을 왜 하지 않느냐? 왜 하지 않느냐? 하면서 아주 혹독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이가 대화와 협상을 원한다 해도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말해온 비핵화 대화가 아니고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미국과 대등하게 대화하겠다는 일종의 군축 회담하겠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정확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또 VOA 대담에 두 분이 나왔는데 이거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윌리엄 뉴콤 전 UN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위원,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정책국장인데 이 두 사람은 핵심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임명은 아무 소용이 없다. 정의용은 워싱턴에서 안 통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문재인 정권이 중개자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안 될 거다. 첫째, 미국이 문재인을 중개자로 원하지 않는다. 미국은 문재인이가 중개자가 아니라 미국의 동맹자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 파트너가 되기를 바란다. 메신저를 역할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김정은 또한 문재인을 이제는 메신저로 활용할 가치가 없다고 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완전히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고립돼 버렸다는 거죠. 용도 폐기됐다는 겁니다. 이미 2019년 2년 전 하노이 회담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은 설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왜 설 자리가 없어졌느냐?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설득할 힘이 없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되어버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앞세워가지고 미국을 설득하려고 했는데 미국이 문재인 대통령을 믿지 않는다고 하니까 직접 대화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제 임기 1년 남겨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꿈꾸는 한반도 무슨 평화 프로세스의 거대한 드라마는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그동안에 비핵화 사기극을 벌리면서 발행을 많이 했는데 이게 막 만기가 돼서 돌아오네요. 그 메꾸지 못하면은 또 2차 부도, 3차 부도가 나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신용불량자, 외교적 신용불량자의 마지막 나날들은 그렇게 아름답지 못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